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 사태, 그리고 이제 또 그 원인이 됐던 이 계엄 문제,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되냐에 따라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이런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대외관계, 특히 한미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좌파들이 장기 집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한미관계가 상당히 파탄을 걷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겁니다. 한국에 많은 농객들이 있지만 2024년도 11월 5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도할 당시를 보게 되면은 11월 5일 날 당일 투표일까지 조선중앙동아가 그냥 편파적으로 해리스 후보를 밀었던 것은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해리스 후보를 조선중앙동아가 지지하는데 내부 필진뿐만 아니고 외부 필진들도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거의 정신 나간 노인네 정도로 그렇게 몰아붙였죠. 그때 그동안 조선중앙동아의 논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도한 걸 보면서 나라가 크게 어려워지게 되면은 이 조선중앙동아 같은 그런 주류 언론들의 책임이 막강하겠구나, 그런 점을 새삼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정기기고를 하는 이용준 세종연구원 이사장, 전 북한 핵대사, 아주 예외적인 소신이 가득 찬 그런 정직한 칼럼을 기고해왔기 때문에 대단히 인상 깊게 그렇게 제가 주목했고, 또한 그분이 보는 세계가 돌아가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도 다른 그런 여타 농객들에 비해서 대단히 폭넓은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시구나, 이렇게 주목을 해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용준 이사장이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트럼프에게 줄을 서는 세계. 핵심 메시지는 딴 게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을 시작하는 1월 20일 전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갖고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성토를 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알아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국방비 문제를 정액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부분이 역력하다. 이 내용이 이제 주류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사례로 그냥 하마스, 헤즈볼라, 그 다음에 그런 들이 다 이제 제거가 되고 이란이 그냥 거의 혼자 지금 남은 그런 형국이 되는데, 심지어 아사드 정권까지 이제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됐으니까 미국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이 중동의 평화 정지 작업을 벌리는,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등장만으로 알아서들 다 정리가 되는 그런 중동 상황, 그리고 또 나토에 당신들이 제대로 부담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토를 탈퇴하겠다.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무임승차 이런 부분을 바라서는 안 된다. 특별하게 당선인이 1월 20일 날 취임하기 이전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다 알아가지고 군사비를 정액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모든 그런 화력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취임 이전에 이미 다 완비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줄을 서는 세계를 보니까 우리만 오판을 할지 정말 두렵다. 이런 내용을 이제 오늘 기고를 했거든요. 이용준 이사장은 외교 관리로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보더라도 글에 상당히 이제 진중한, 그러니 과격한 표현이라든지 읽는 독자가 오해를 하지 않도록 글을 섬세하게 다듬은 그런 노력들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대중국 패권 경쟁에서 이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세 가지를 드네요. 하나는 관세, 그 다음에 공급망 통제, 그리고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와 관련된 중국과의 그런 군사적 우위력 확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앞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 주한미군 감축 문제, 그리고 또 미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 때로는 또 티격태격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이용준 이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그 칼럼의 맨 마지막 부분이 정작 이용준 세종연구원 이사장이 하고 싶은 주장일 거라고요. 미중 패권 경쟁의 삼엄한 체스판 위에서 어쩌면은 한국은 국가 정체성과 동명 의무를 망각하고 친중 굴종 외교로 회귀해서 또다시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한국이 하게 되면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그것을 용인할지 방치하지 않을지, 그것이 걱정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이제 두는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 때는 정말 한미 관계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실은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이용준 세종연구원 이사장이 뭐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용준 이사장이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이라는 부분들은 미래에 펼쳐질 일이 아닌 거죠.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 만일에 이번에 탄핵 사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좌파가 장기 집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임제 헌법 개정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씨가 8년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의 지도자들이 모두 다 좌파 진영들이 등장하겠죠. 한동훈 씨나 이런 사람들이 꿈이 야무지지만 이제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 결과를 모두 다 만들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본인도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찍는 것을 양보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조를 하게 되면 나에게도 기회가 한번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잔머리를 굴렸겠죠. 뭐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런 결정을 내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한 4년 정도 선거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 선거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현행 선거제도, 현행 사전투표 제도 하에서는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선거 결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결론은 딱 지으면은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불당과 함께 더해 줄 건지, 아니면 세 사람이 올 때 한 표씩 더해 줄 건지, 네 사람 올 때 한 표씩 더해 주면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선거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양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은 사전투표 제도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국민들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빼앗겨 버린 거죠. 물론 당시에 여러분들 당수였던 김무성 씨나 황우여 씨는 뭐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생각 안 했겠죠. 악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선거가 이제 좌파들이 완전히 차지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동안 다 넘겨버린 겁니다. 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좌파가 장기 집권한다는 다르게 이야기하기에는 외교적으로 보면은 친중 국가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가 친북 국가가 된다는 거죠. 해양 세력 대신에 대륙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미국과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큰 사건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국가의 정체성이 그냥 바뀌게 된 겁니다. 그 점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용준 이사장이 한국은 국가 정체성과 동명 의무를 망각하고 친중 굴종 외교로 회귀한 또다시 정치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겠죠. 이번에 윤 대통령이 살아남지 못하면은 친중 친북 정권 하에 살아갈 각오를 해야 되고 주한미군 철수할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한국이 존재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데 저는 선거 문제를 방어하지 못하고 윤 대통령을 방어하지 못하면은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 다른 길을 갈 거다 이야기죠. 그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용서하겠습니까? 방치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죠. 아주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넘어갔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현명하게 대통령 손을 들어줄 수 있겠냐 문제인데 지금까지 경험했던 법관들의 언행을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신뢰가 가지 않는 거죠.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양심을 가지신 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불안감이 함께하는 것은 사실인 거죠. 사법부의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꼭 지내기 때문에 계엄 사유가 선거 때문이었다. 그걸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한국 사람들 각오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